안녕하세요. 유이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9월 달에서 11월 시험 전까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지금 다 막막한 시기입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 내가 공부가 완벽하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굳이 나만 준비가 덜 돼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과 그런 공포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지금까지 해오셨던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게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상반기 즉 1월에서 6월까지는 주로 일반 영어 공부를 조금 많이 해달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하반기에도 여전히 일반 영어를 강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일반 영어 선생 아닙니까? 근데 일반 영어는 여러분들이 특히나 9월달, 10월달, 11월달 시험이 100일도 안 남은 상태에서 일반 영어의 50% 이상 또는 심지어는 70%, 80% 가깝게 올인해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치명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영어는 단기간에 늘지 않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특히나 모의고사철에서 해야 되는 거는 시험 조금 공부를 하면 점수가 상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반 영어의 비중을 가능하면 팍 줄이시기 바랍니다. 일반 영어는 하루에 2문항, 3문항 정도 풀면 충분합니다. 그 감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지 새로운 문제를 자꾸 풀어대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9월달에서 11월달까지 공부 가장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괜히 여러분들 9월에서 11월까지가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그냥 모의고사 뭐 때 되니까 하는 그게 아닙니다. 자, 상반기에 1월에서 6월까지 기초를 튼튼히 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7, 8월에 그 영역별 문제풀이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영역별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대다수가 이제 전공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어느 정도는 돼 있으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무리 준비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시험 당일에 어떤 컨디션이라든가 시험 당일에 고사장이라든가 시험 당일에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예기치 않은 상황을 최소화시켜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제가 항상 하는 표현이죠. 시험에 내 몸을 맡기는 단계가 9월에서 11월 단계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시험에 최적화된 상태에 나를 만드는 거. 시험에 심지어는 여러분들 우스갯소리 같지만 볼펜 하나가 떨어져서 시험을 망쳤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험 감독관 때문에 시험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발생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뭡니까? 실제적으로 준비를 하는, 즉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시험에 내 몸을 맡기는 이것이 9, 11월에 해야 되는 여러분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10월이 되면 이제 원서를 쓰셔야 될 겁니다. 요즘같이 많이 뽑지 않는 때는 사실 더 원서 쓴다라는 게 막막하기도 하고 그렇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적게 뽑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나의 합격 가능성이 많은 곳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6,400명 정도가 시험을 봅니다. 6,400명의 시험을 보면 뭐 100%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보통 6,000명 정도가 이렇게 나와서 시험을 보는데 그 중에는 한 1,000명에서 한 1,500명 정도는 사실 시험 준비를 거의 하지 않고 그냥 응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4,5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 편차는 조금씩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넉넉히 잡아서 4,500, 자 5,000이라고 합시다. 5,000 가운데 여러분들이 전국 등수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이 지금 성취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객관적인 나의 상태를, 나의 위치를, 그 다음에 나의 실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내가 시험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펙티브 필터가 높아질까봐 두려워서 시험을 안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의고사도 안 보고 준비도 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운에 맡기면 안 됩니다. 운에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준비가 덜 돼 있다 생각하더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도 시험 준비가 완벽히 돼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시험을 보셔서 여러분들이 현재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즉 전국 단위에서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는 게 또한 9월에서 11월 달에 모의고사를 하는 또 하나의 큰 취지와 목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두려우시겠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모고는 푸는 게 좋습니다. 모고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적어도 표본 데이터가 가장 적다 하더라도 300개 정도가 되는, 그리고 가능하면 많은 게 좋습니다. 300개에서 보통 600개 정도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등수 파악이 됩니다. 우리 5천만 명 가운데 여론조사 500명, 많을 때는 1500명 정도 가지고 여론조사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6,000명, 5,000명 시장에서 한 300에서, 근데 300 이하로 내려가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 300에서 한 600 정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다면 여러분들 실력이 전국 단위에서 어느 정도인가를 사실은 냉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모의고사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바로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자, 아까 잠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반 영어 시간을 비중을 확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문학도 비중을 여러분들 가운데 문학의 비중을 많이 둔 사람들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상반기보다도 뭡니까? 여러분들 문학의 비중도 크게 늘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상반기에 문학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사운드 앤 센스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출제가 됐었죠. 사운드 앤 센스의 책에서 그 Rite of Passage라고 하는 작품에서 출제가 됐는데 자타가 흥행하듯이 사운드 앤 센스는 우리 임용에서 가장 선호하는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사운드 센스에 있는 중요 작품, 모든 작품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나오는 긴 작품이라던가 또는 너무 짧은 뭐 서너 줄짜리 그런 작품들 시험에 나올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적당한 길이에 적당한 내용을 가진 그런 작품들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정 불안하시면 그 사운드 앤 센스 제가 강의한 거 마지막에 9월달 11월달에 한번 체크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다수 분들은 많이 들은 걸로 알고 있겠지만 혹시나 9월달부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전제조건은 그겁니다. 문학에 대해서 너무 두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석 달 남겨놓고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다시 한다?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좀 공부하면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영어 교수법과 그 다음에 영어학에 조금 시간을 주시고 일반 교육학도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일반 교육학 한 문제라고 해서 간과를 하면 안 됩니다. 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써보는 글쓰기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자 9월달 11월달에서 여러분들 모의고사는 자 2회 정도 푸시는 게 좋습니다. 매주에 모의고사 2회분을 푸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여러분들 작년 2017학년도 2017년 그러니까 2018학년도겠죠. 그 문제하고 2018년 즉 2019학년도 모의고사 9월에 11월달에 하는 이거 2회분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 풀어보시고 정 불안하다 싶은 분들은 저희 외에 다른 팀에 봅니다. 저는 케빈 선생님 팀을 추천을 합니다. 케빈 팀의 그 모의고사를 한번 여러분 구해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무조건 많이 푼다라고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방식이 그 학원마다 전략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방식에 좀 혼돈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다시 강조하지만 한 2회분 정도 풀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뭡니까? 자, 상반기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쭉 훑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방식은 모의고사 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틀린 거를 내가 왜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답 노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왜 이것이 답이 내가 잘못 나왔는지를 파악하는 게 오히려 더 급선무이지 무조건 문제 많이 풀어보고 틀린 것도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건 마지막에 9월에서 11월에 하는 공부 방법은 전혀 아닙니다.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모의고사인데 우리 모의고사 몇 과목이 출제가 됩니까? 자, 영어교수법, 영어학, 영문학, 일반영어 4과목이 출제가 되죠. 우리 전공 영역에서. 근데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 2과목을 가지고 뭐 일반 영어만 가지고 한다든가 또는 일반 영어 영문학만 가지고 모의고사를 본다든가 또는 영어하고 영어 교수법만 가지고 모의고사를 본다든가 이건 모의고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과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수준의
그런 문제를 풀어봐야 여러분들이 시험 적응력이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리 원칙대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여러분들 자신을 꼭 믿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